안녕하세요. 한지입니다. 오늘은 11월 2주차 데일리 테스트 해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렸었죠. 인강에서는 많이 뵀었겠지만 유튜브에는 처음으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쉬는 시간 때 가셔서 보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월요일 11월 8일 내용을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입니다. 드디어 근현대사로 넘어왔고요. 중간고사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카페나 아니면 소방 단계에서 그 재생 버튼 옆에 전근대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복습하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흥선대원군은 삼정의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정의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정, 분정, 환정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은결을 색출했고요. 군정 사업을 통해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서 집집마다 군포를 걷는다라는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환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창제라는 걸 실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대정 발행은 우리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화폐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서 반대로 물가가 폭등하는 결과여서 얘는 심지어 민생 안정이 아니라 민생 안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폭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X이고요.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있는 서원을 모두 철폐한 게 아니라 47개를 제외했었죠. 대전 통편 틀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제가 대전 회통이라고 히읗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대전 통편은 정조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전 성종, 영조, 그 다음에 정조, 흥선대원군 다 나눠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익현은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쵸?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병인양요의 결과 프랑스군에 의해 직지 등의 문화재가 약탈되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프랑스군이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한 거 맞습니다. 근데 뭘 가져갔냐면 외교 장각에 있던 도서들을 약탈해 갔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의궤가 됩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직지도 프랑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궤는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는데 이제 소유가 프랑스인 상황이고요. 직지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럼 어떻게 갔습니까 하면 병인양도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사로 왔던 프랑스 공사가 이 이제 고문서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걸 좋아해서 가져갔는데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프랑스 박물관에 기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병인양요 때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궤가 약탈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6번 흥선대원군은 어디를 없애고 어디와 어디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우리 그 세도정치기의 가장 최고 권력 기구였던 비변사라는 곳을 없앴죠. 그래서 정치를 이제부터 어디서 담당할 거냐면 원래 조선의 가장 높은 의정부라는 곳에서 담당을 할 거고요. 군사 이 비변사가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방 문제 담당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는 삼군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7번 흥선대원군은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호포제 실시했죠. 병인양요는 뭐를 구실로? 병인 박해를 구실로. 어디 쳐들어옵니까? 강화도로 들어오죠. 두 차례의 양요는 모두 다 강화도에서 일어납니다. 흥선대원군은 신미양요 직후에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해서 절대 다른 나라와 통상수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었죠. 10번 무엇을 사건으로 미국 함대가 국내에 침략했다. 이거는 신미양요가 될 거고요. 신미양요의 구실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에 박규수가 이제 평안감사 박규수가 지휘하여 평양 국민들이 미국 배를 불태운 사건입니다. 11번 나라의 제도로서 신포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다.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다 면제됐답니다. 안 내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은 나중에 이거를 수정하고자 동포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바뀌어서 조정의 관리, 이게 중요하죠. 이 때문에
예전에던 면제되던 자여도 인재를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관리들이 싫어한답니다. 하지만 대원군이 시행했대요. 즉, 양반 관리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면제됐지만 이제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면 양반들이고요. 양반들이 이제 내야 되는 세금. 그게 뭐였냐면 호포제를 통해서 집집마다 세금을 걷다 보니까 양반에게도 걷는 세금이라는 거죠. 원래는 군대 가는 세금을 안 냈었죠. 그래서 면제되다가 이제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번. 지금부터 임금의 권한을 발휘하십시오. 당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시고 또 하나. 친친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속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높이고 녹봉을 후하게 주지만 나라의 정사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임금의 권한을 발휘하셔라. 고종, 당신이 임금의 권한을 발휘하셔라. 그리고 당신이 친애하는, 사랑하는, 친애하는 당신의 가족, 즉 누굴 뜻하냐면 흥선대원군과 같이 흥선대원군 등 가족들, 친애하는 가족들, 친친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걔네들을 후하게 대하라 하지만 나라의 정사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고종, 당신이 직접 정치를 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은 후하게 대해도 정치엔 참여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는 최견에 관련된 상소가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하야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13번.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왕래가 없다.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2번 중요한 거 덕산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산에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독일과 관련된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 되겠습니다. 14번.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팔지 않기 위해서 화친을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친을 안 하려면 서양 오랑캐와 싸우겠다. 즉 척화비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세운 겁니다. 15번. 요게 당백전이죠. 호대당백이라 써 있습니다. 뒷면에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했다. 이 숫자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어재현 장군이 쓰던 숫자기니까 이거는 신미양요 쓰셔야 되고요. 요 비석이 척화기고요. 관련 인물은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인물 집권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공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특히나 서원은 존경받는 유학자를 제사하는 곳인데 도둑이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서원을 철폐한다. 이게 누구냐면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경복궁 중건한 거 맞죠? 삼군부 부활했고요. 비변사 없애서 대전의 통편찬 맞는데 강화도 조약은 70년대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6년 고종이 나라의 문을 연 거고 흥선대원군은 절대 나라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19번.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잠깐 순서를 볼까요? 병인 박해 때문에 뭐가 터집니까? 병인 양요가 터졌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려나?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뭐가 터집니까? 신미양이 터지죠? 그 다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가 건립되냐면 척화비가 건립되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인데 얘 뒤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외교장벽 도서를 약탈했다라고 하면 병인양요죠. 여러분 병인양요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보다 앞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척화비 건립된 거 여기 있으니까 맞고요.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로 침략했다. 어재현이 활약했다. 둘 다 어디 사건이냐면 신비양요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나다라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돼 있는데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써볼까요? 위에다가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한 건 병인양요 때죠? 운요라고 하면 이건 아예 70년대니까 정확하게는 75년이죠. 그래서 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어재현 부대가 항전했다. 신미양요니까 여기 써야 되고요. 오페르트라고 하면 여기 들어와야 되네요. 그럼 순서대로 기억, 리을, 디귿, 그 다음에 니은은 한참 뒤에죠.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문제로 넘어오셔서 11월 9일 개화정책 추진 위정척사운동을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로 부산, 원산, 인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6년, 80, 83 기억하세요. 거중 조정은 강화도 조약에 없고요. 대신 어느 나라에 있냐면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조일 무역 규칙은 제가 무자를 생각하셔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양국 유출을 말씀드렸습니다. 간행이정 심리는 어디 들어있던 내용이냐면요. 여기다 써볼까요? 조일, 소조교, 부록에 일본 화폐 사용 가능 그리고 간행이정 심리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5번 이만손이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반대했다. 아니죠. 이만손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개화 반대 운동을 할지언정 이만손은 아니라 최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X죠. 6번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어딥니까? 80년에 통리기무화문을 두었고 그 아래 12개의 부서를 두었습니다. 12사. 7번 무슨 사건을 계기로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하면 강화도 조약이죠. 그거는 운요 사건 때문입니다.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이고요. 김윤식을 필두로 해서 갔었죠. 근대식 무기공장이 뭐가 설치됩니까? 기기창 83년. 제가 83년에 3개 설치됐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기기창, 방문국, 그다음에 전항국 이렇게 3개가 83년에 만들어진 3개가 되겠습니다. 2차 수신사 누굽니까? 김홍집, 레드하우스. 이분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국내에 유포했는데 그 조선책략 내용 안에 러시아를 막으려면 중국, 일본,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 근데 이 나라들과 친하니까 남은 게 미국이어서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주장했던 책입니다. 10번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됐던 건 조사 시찰단이 되죠. 그렇습니다. 11번 자,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한테 줄 때는 미국에게도 준다. 미국은 왜냐면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우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 저게 최애국 대우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바꿀게요.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항세를 나빠지 않으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무항세, 무관세,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은 무제한 양국 유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메인 내용이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조일, 수호, 조규라고 쓸 수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부산과 2개 항구를 개방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2개를 어디라고 쓰셔야 되냐면 부산 그리고 나머지 원산, 인천이라는 거고요. 7번을 보시면 선과 암초가 극히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내용은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한다. 이 내용 보고 해안 측량권.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이 강화도 조약, 조일소조 같은 말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 요충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 막으려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 안에 들어있죠. 이걸 유포한 인물은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일단 강화를 맺으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육하는 데 있다. 외인이라고 하나 양적이다. 여러분 이거를 5글자로 바꾸면 외나 양은 같은 애들입니다. 이걸 주장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 인물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죠. 관련 주장은 외양일체론 이걸 토대로 일본과의 조약 체결 반대. 다른 말로 쓰면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 아니면 개항 반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6번 간행이정 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조일소 조유의 부록이죠. 조규, 부록. 고종 18년 일본의 은밀히 파견된 사절단은 수신사에 비해서 더 큰 규모였고 지금 각종 시설들을 시찰하였다. 조선의 선비가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왔던 조사시찰단 몰래 파견됐습니다. 18번 지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르면 일본인이 심판한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치외법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치외법권과 관련된 조약은 어디 나와 있냐면 조일소 조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 부르는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거중조정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과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모군란 82년인데요. 강화도 조약은 76년입니다. 관련 없고 이모군란에서 체결됐던 건 조청성민 수령무역장정이나 아니면 제물포 조약 정도가 있죠. 일본과는.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는 건 미국과의 조약이고요. 부산과 그 외 두 곳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19번 다음 조약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미국은 관세를 내야 된다. 관세 설정이 있죠. 대놓고 3번은 틀렸네요. 네. 관세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요거는 나머지 내용은 다 맞고요. 문제가 조금 수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네요. 관세 해제 조건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미국과는 관세가 있습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20번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민영익 그리고 홍영식과 83년에 가에 갔답니다. 그러면 민영익이 대표로 갔다가 그리고 육일준도 이때 따라갔다가 이 사절단에 참여해서 그곳에 남아서 공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 됐고 유럽까지 돌고 와서 나중에 서유견문 집필했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가사절단은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1번에 기기창 설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가 되고요.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됐던 건 지금 근대사가 아니라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에서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서 갔던 조선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공사의 부임에 답하여 파견됐다. 요게 법인사죠? 미국과 조약 체결하고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파견되니까 와 진짜 우리 미국이랑 뭔가 조약이 체결됐구나. 우리도 감사 인사 드리러 가자 해서 파견됐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비밀리에 파견된 건 위에서 봤지만 조사시찰단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부터 동학농민운동 보겠습니다.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의 체결로 청해 내지통사권이 인정된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99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으로 인해 흥선대원군 재집권한 거 맞죠?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일본과 한성조약 체결 아닙니다. 갑신정변 때문입니다. 전주화약 체결 이후 농민군은 교정청이 아니라 집강소를 설치했겠죠? 그래서 X. 교정청은 정부가 설치했고요. 최재우가 동학의 2대 교주로 교주신호운동을 주도했다? 2대 교주는 누구니까 최시형이라는 사람이죠.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교주신호운동 할 수 없어요. 교주신호운동 자체가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우리 동학을 인정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6번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한성조약이죠. 이모군란의 결과는 제물포 조약이고요. 7번 어느 나라가 러시아를 남하를 견제한다 해서 어디를 불법 점령했냐면 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영국이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했었죠. 그쯤 기아파 갑신정변 일으키고 개혁정강 14개조 개혁정강 또는 그냥 14개조 정강을 발표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볼까요? 여기에 뭐 있었냐면 흥선대원군 빨리 송환하세요. 그 다음에 지족법을 개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거를 인민평등권 제정 이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부상단체였던 해상공국 격파 이런 내용들이 등등 담겨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추구하고요. 9번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에 패배했다. 어느 전투였냐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게 2차 분기입니다. 1차 분기 당시에 무슨 구호를 내세웠냐면 제폭군인 폭정으로부터 구제한다. 무엇을요?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거죠. 또 보국안민, 국가로부터 보호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건충이 흥선대원군을 결박하라 호령하고 그의 입을 막아 소리지를 못하게 하고 가만히 태워 힘쓰고 날랜 장정 한패에게 마주들게 하고 후문으로 빠져나가서 배에 태우고 떠났대요. 흥선대원군이 지금 청나라로 납치된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이무군란 때 총책임자로 하여 납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에 흥선대원군 돌아오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청의 제독군은 원세계가 대궐에 들어와 호위했다. 일본 병사는 물러가고 고종은 북궐묘를 이어하였다. 홍영식과 그 박영효의 형인 박영효가 처형되고 이들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실패하고 망명한 거죠. 이들이 다 누굽니까? 급진개화파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구나. 갑신정변 청나라가 진압하니까요. 자, 청나라가 재판권 행사한다. 이거 치해법권입니다. 그리고 내재 행사는 금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를 체결하게 됐던 계기는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된다면 우리가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데 중립로인데 이걸 얘기했던 사람이 아까 보빙사 갔다 왔던 유일준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시죠. 일본 공관을 신기술 이축해야 된답니다. 공사비에 충용해야 된답니다. 일본 공사관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요게 한성조약과 관련 있고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갑신정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습니다. 요 내용은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발표됐던 패전개혁안 12개조 이런 게 되고요. 이거는 동학이라고 쓸게요. 자, 일본 공사관에 군인 여권을 두어 경비한다. 이거 중요하죠? 이 내용은 재물포조약이고 관련 사건은 이모군란 때 우리가 가서 일본인 교관, 그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죽여버리고, 그쵸? 그런 내용 때문에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란군이 일본 공사관도 습격했는데 습격받은 일본인들이 궁으로 들어갔는데 궁마저도 반란군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궁궐도 습격했던 그게 바로 뭐냐면 군인이니까 이모군란이겠죠? 그리고 이모군란 1882년인데 통감부 그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늑약은 1905년이고 그것 때문에 통감부가 1906년에 설치가 되거든요. 이모군란대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하는 갑신정변이죠.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체결하는 거 맞고요. 척화비는 두 차례의 양육 때문에 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때에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척화비는 71년인데요. 흥선대원군 집권이 63년부터 73년이라서 그렇죠. 19번 다음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청나라 철수, 일본도 군대 철수 이거는 텐진 조약이고 이 계기가 된 사건은 갑신정변이죠. 옳지 않은 것 김옥군 박영용 급진기 아파 맞고요. 흥선대원군 돌아오라고 14개조 개혁정강에서 얘기했죠. 호조로 일어나 하고자 했습니다. 4번. 근데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던 건 이제 10년 뒤 2차 가보개혁할 때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 녹두를 보시면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전봉준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지금 전라도 병력 수십만 명을 이끌고 공주 삼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보은의 병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공주에 와서 진을 치고 있대요. 그리고 보은의 병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청도 지역의 세력과 뭔가 합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봉준 전라도 사람과 전라도 지역의 우리 남접이죠. 그 다음에 보은이라고 하면 충청도니까 충청도는 북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남북접이 연합하여 공주에서 진을 치고 있다. 이게 바로 우금치 전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일로 옳은 것을 좀 이후에 일어난 것을 옳은 것을 이렇게 해봅시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였다라고 가야 되고요. 지금 나머지 내용은 다 이전의 내용입니다.
삼내에서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옛날이고 정부에서 안핵사를 이용태를 파견한 것은 1차 봉기의 끝이고요. 아, 고부밀란 때문이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봉기 터졌을 때 결국은 정부가 집광소를 설치했고요. 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라고 패배해야 동학농민운동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옳은 것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목요일 문제입니다. 가보울미개혁입니다. 1차 가보개혁 때 교육국조서 틀렸죠? 우리 2차 가보개혁 때 반포가 됐고 2차 때 나왔던 문서 독립서고문, 홍범 14조,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가부개혁 시기에 고종이 종묘에다가 홍범14조를 반포했다. 여기서 반포한 게 독립서고문, 그 다음에 홍범14조 같이 발표했죠? 맞는 얘기고요. 1, 2차 가부개혁 궁극기무처 아니고요. 1차 하고 사라집니다. 2차는 안 돼요. 가보을미개혁 모두 토지개혁 안 합니다. 그쵸? 5로 가야겠네요. 자, 을미개혁은 을미사변으로 인해 중단된 게 아니라 아관파천 때문에 중단됐죠? 여러분, 을미사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6번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사용해서 건양이라는 연호고 태양력 세트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인데 아관파천으로 뭐가 중단됐냐면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입니다. 8번 1차 가보개혁 때 의정부 산하에 6조가 있죠. 6조를 8개의 아문으로 바꿨습니다. 1차 가보개혁 때 은본위 화폐제도 그리고 조세에 돈으로 내자라는 급납화를 실시했고요. 지방행정구역 전국은 8도였는데 23부로 개편됐죠? 11번. 이 내용을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의존하는 관열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왜냐? 자, 일단 여기 이거부터 설명하면 탁지아문은 원래 8아문인데 내용은 1차 가보개혁 때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서 자체는 언제 발표됐냐면 2차 가보개혁 때 반포가 된 홍범14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홍범14조는 여러분 저희가 1차 때 이러한 내용을 했답니다 라고 알리는 문서예요. 그래서 1차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걸 했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같이 나오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범14조 얘기할 때 바로 앞에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나라로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독립서고문을 생각하셔서 아, 첫 번째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구나를 같이 떠올리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게 홍범14조. 2차 가보 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 연좌제 폐지, 노비제 벽파, 즉 신분제 폐지 이런 내용은 다 1차 가보개혁과 관련 있죠. 13번 머리를 깎는다. 이게 단발령입니다. 단발령은 3차 가보개혁이죠. 같은 말로 을미개혁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교육입국조서네요. 그것도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 문서 3가지 기억하시고 15번 청나라는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인 걸 인정한다. 청이랑 이제 조선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청이 일본한테 져서 그래요. 그래서 청나라가 랴오동반도를 일본한테 할양하는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됐던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청나라한테 다시 랴오동반도를 할양하게 되죠. 요동반도입니다.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아건파천이죠. 뭐. 그래서 그 김홍집이 결국 군중한테 죽임당했다라고 했었죠. 자, 17번입니다. 광화문을 통해 들어본 일본 병사들은 권총궁으로 침입하여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것을 도와서 결국은 왕후를 찾아내어 시해했습니다. 그때 명성 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거죠. 18번 태양력을 사용했으며 연호를 건양이라 했다. 3차네요. 궁극기무처 나오면 1차죠. 홍범14조 2차니까 나, 다, 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9번 지문이의 14개의 조목의 규범을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구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홍범 14조고요. 2차가 보기역되네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을 피시한다. 이게 아관파천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라면 지금 2차 가보개혁은 94년부터 95년까지 그 다음에 아관파천 같은 경우는 96년입니다. 근데 90년대인데 조미소통상조약은 82년이란 말이죠. 관련이 없고요. 이 사이에 명성황후 시해 당한 사건 있죠? 여러분 1차, 2차 그리고 을미사변 있고 그 다음에 3차 있고 아관파천 하시니까요. 지금 문제에서는 요렇게 줬으니 을미사변 중간에 들어가는 거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교정청이라고 하면 1차 가보게요. 1차 동학농민운동 끝났을 때니까 관련이 없고요. 교정청이 이미 군국기무처로 바뀌어서 주도한 게 1차 가보개혁이니 훨씬 앞이죠. 이거는 아관파처에서 돌아오셔서 대한제국 수립한 이후이기 때문에 더 뒤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20번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옳지 않은 거 교육이 국조서 맞는데요. 군국기무처는 1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2차 내용 맞습니다. 마지막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독립협회부터 대한제국입니다. 1번 독립신문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된 최초의 관보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바꿔주세요. X입니다. 독립협회는 공화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추구합니다. 아시겠지만 공화제를 추구한다라는 누명을 받아서 해체된 건 맞습니다. 3번 독립협회는 일본의 황무지연권 요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안회라는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민공동회 개최했고요.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때 이미 반포된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환구단에서 광무, 대한제국으로 하여 황제에 즉위했다. 맞죠? 황제권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원수부라는 기구를 설치했고요.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광무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원칙은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하는 좀 전진적인 개혁의 원칙을 삽습니다. 앞에 있었던 가보을미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한제국은 양전 사업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개편하죠. 중추원을 의회처럼 만들어서 왕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라는 것이 왕권을 제한하는 거라서 입헌군주제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고 관선, 국가가 뽑은 25명과 일반 백성 중에서 뽑은 25명을 뽑아서 왕권을 제한하려는 의회로 개편하고자 했던 겁니다. 허니 6조에는 어디로 재정이 일어나라고 돼 있냐면 우리 2차 가보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탁지부가 재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입헌군주제 쓰시면 되겠네요. 11번 지금 보니까 중추원 의장이 합동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내용은 독립협회가 발표했던 허니 6조가 되겠습니다. 12번 정부는 서양식 측량 방법을 도입하여 한성부와 충청도 아산군에서 양전을 먼저 실시했다. 그리고 소유권 분쟁을 조정하고 조세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했답니다. 이게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 실시했던 양전 사업이고 지게를 발급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한국국제입니다.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 해산시킨 뒤 반포가 됐고 대한제국에서 반포된 법입니다. 익명의 편지에는 지금 박정형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래서 결국은 공화정으로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펼쳐서 결국은 고종에 의해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런 편지 때문에 익명서 때문에 해체가 되게 되죠. 15번 독립신문 독립협회 겁니다. 16번도 똑같고요. 요거는 황공화 황구단인데 여기서 대한제국이 황제 즉위식을 열게 되죠. 자, 18번 다음을 순서대로 나열하랍니다. 양력 사용의 소학교 설립. 뭡니까? 교육이 국조선은 2차 때 반포됐지만 소학교는 을미개혁 3차 때 설립되지 않습니까? 의정부와 국내부 1차 때 왕실사무, 국정사무 분리했던 거고요. 의정부는 내각으로 8아문이 7부로 바뀌는 건 2차 가보개혁입니다. 원수부 대한제국에서 했던 양전 사업이죠. 그러면 순서대로 나, 다,
그리고 라 이렇게 돼야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통제하에 있던 중앙군 일부가 의병 진압을 위해 지방을 통제하자 고종이 이를 틈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을 초소로 옮겼다. 아관파천이네요. 그럼 아관파천이 일단 실시됐고 아관파천 중에 무슨 단체가 등장했냐면 독립협회가 등장했는데 그 독립협회가 96년부터 97년까지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가능하겠죠? 돌아오셔서 대한제국 수립하시죠? 그래서 2번도 가능하고요. 독립협회 활동할 때 98년에 만민공동회 매주 개최됐으니까 맞고요. 4번에 친위대 진위대는 여러분 2차 가보개혁 때 훈련대 시위대 만들어지고요. 3차 가보개혁 때 친위대 진위대 설치되죠.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시위대와 진위대가 증강됩니다. 어쨌든 요 내용은 3차 가보개혁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관파천보다 앞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0번 가 단체가 관민공동회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고 헌의육조 나왔으니까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됩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 저령도조차 요구에 저지했던 단체가 되고요. 대한국제는 독립협회가 해산된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반포가 됐고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은 우리 항상 오답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 두 개가 오답인데 얘는 어딥니까? 대한자강이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던 단체는 보안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1월 2주차의 내용도 모두 다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열심히 열공하셔서 매일매일 잊지 말고 저희 카페에다가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글도 달아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남겨주세요.